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지도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두 회를 뜯기고 있다. 근데 이 두 회가 한 3경기 동안 죽 썼다 했을 때 엔리케만큼 과연 내가 기회를 줬을까? 엔리케만큼 내가 과연 이 선수들을 계속 기용할 수 있었을까? 내가 엔리케가 보여준 것처럼 무패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하킴이라든가 마르키뉴스를 과감하게 명제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봤을 때 그거 할 수 있는 감독 몇 명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엔리케 아니었으면 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패 우승은 운이 진짜가, 무패 우승을 떠나서 제가 축구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축구에는 진짜 운이 많이 따라줘야 돼요. 내가 때린 슈팅이 골대를 맞고 들어가야 이기는 거고, 내가 때린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 지는 거야. 근데 그 운이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필요하단 말이지. 어떤 팀은 슈팅 때린 게 골대 맞고 골키퍼가 다이브 뛴 거 골키퍼 뒤통수 맞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팀은 바로 앞에서 그냥 때려도 골대 맞고 튕겨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결국 실력이 존재하지만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된다 이거죠. 레버쿠젠도 그때 여러분 무패 우승할 때 봐봐 여러분들, 2대0으로 지고 있다가도 후반전 약간 끝날 쯤에 그 추가 시간이 나왔는데 그 추가 시간에 2골 넣어가지고 2대2로 비기고, 막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골 넣어서 비기고,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1대1 만든 경기가 진짜 많았어 지난 시즌에 레버쿠젠이. 지도자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여러분들, 엔리케가 우리가 막 이강인 맨날 빼고 막 이래서 막 스트레스 받아 하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읽어보면 엔리케가 진짜 한 시즌 운영을 개 잘하는 거다. 파리 뎁스가 좋긴 하면 1군, 2군 실력 차이가 안 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1군과 2군이 실력 차이가 많이 안 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답답할 때 얘를 왜 빼냐 할 때 빼주면서 로테이션을 돌려서 선수들이 풀타임을 많이 안 뛰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시간이 계속 플레잉 타임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생긴 거지, 처음부터 그 기량 차이가 안 나지 않았어. 막 마율로 들어오고 막 에멜이 뛰는 거 보고, 얘네들 바르콜라 처음에 보고 두회도 처음에 보고 이러면 대부분의 감독이라면 두회를 그만큼까지 기용을 안 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욕을 그냥 먹으면서도 우리가 맨날 무슨 욕했어요 여러분들. 프랑스산한테 기회 너무 많이 준다, 파비안 개 못하는데 파비안 계속 뜯긴다. 근데 그렇게 뜯기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스텝업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 좋아서 보는 우리 입장에선 그냥 교체가 되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막 화나지만, 팀적으로 봤을 땐 대단한 거지. 근데 저도 지도자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선수 사왔어. 내가 이 사온 선수를 보고 사올 땐 이유가 있으니까 사왔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두 회를 사왔어. 근데 두 회가 왔을 때 이 두 회를 몇 경기를 뛰겼는데 이 몇 경기에서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얘를 믿고 계속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도자 입장에서. 왜? 단순히 그냥 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얘를 쓰면서도 비판, 특히 이 이제 큰 무대에서는 이 선수를 계속 기용하는 데 있어서 먹는 욕도 먹어야 되지. 그 다음에 이 선수를 기용하면서 경기력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책임도 감독이 가져가야 되지. 진짜 감당해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용할 수 있다라는 그 자세는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로. 결국 그렇게 해서 돌이켜보면 뭐 맨시티도 그렇고 레알도 그렇고 막 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뭐 처음에 하무스 왔을 때, 혹은 콜로무안이 계속 못할 때 기용했더라든가, 하무스라든가 바르콜라 처음 이적 왔을 때 좀 못할 때 이 선수를 만약에 계속 기용을 했어. 두 해가 처음에 왔을 때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만약에 계속 기용을 했어. 근데 결국에는 이 아웃풋이 여러분들 잘 나온 거잖아요. 바르콜라 요즘 폼 진짜 엄청 좋아졌죠. 두 해도 솔직히 최근에 진짜 잘하고 있죠. 근데 이런 선수들을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준다고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기량까지 올라오라는 법이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렸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얘보다 잘하는 것 같고, 뭐 얘가 얘보다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로테이션을 돌려서 얘가 만약에 활약을 못 해주고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선수가 그만큼의 역할을 못 해주면, 이거 감독이 다 비판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감독이 감당해야 되는 게 그때는 너무나도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선수들을 몇 번 기용했다가 이 선수가 그만큼의 활약을 못 해주면 그냥 원래 쓰던 멤버들로 그냥 주전으로 그냥 계속 시즌을 치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다가오는 게 결국에는 부상 이슈죠. 그래서 지금 토트넘을 봤을 때도 그렇고, 뭐 맨유를 봤을 때도 그렇고, 뭐 다른 팀들을 봤을 때, 혹은 다른 빅클럽들을 봤을 때도 PSG만큼 부상이 없는 팀이 많이 없다라는 거야. 지금 보시면 여기 일단 공격진 다 쌩쌩하죠. 부상자가 없어요. 그 특히 많이 다치는 덴벨레, 우리가 항상 말하는 유리몸이라고 하는 덴벨레도 여기 온 이후로 바이러스 걸렸던 걸 제외하고 부상을 당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덴벨레 부상 안 당하는 것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것 중 하나죠. 뭐 비티냐는 사실상
에메리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무스 어떻게 보면 이 선수도 선발로 안 나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계속 어쨌든 특급 조커로 두면서 경기에 공격 포인트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어. 그리고 이 선수 어쨌든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야. 바르콜라 요즘 폼 미쳤어. 두에 요즘 많이 잘해줬어. 이강인도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자리를 다른 데 띠끼다 보면 선수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선수가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굉장히 파리 생제르맹에서 행복해 보이면서 경기 잘 뛰고 있어. 네베스도 초반에 왔을 때 막 엄청 공격적으로 쓰기도 하고 수비적으로 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가르테의 완벽한 대체자로 온 거지만 지금 최근에 기량을 봤을 때 네베스도 퍼포먼스 완전히 올라왔어. 얘도 사실 데뷔를 시켜서 잘 썼죠. 근데 지금 부상이 이제 에메리가 혼자 이제 다친 장면이긴 하지만 에메리가 부상이 오긴 왔지만 얘가 어떻게 보면 쓴 거에 비해 그만큼 성장을 못한 애긴 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얘를 제외하고 파비안 루이스도 성공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마율루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계속 데뷔시키고 게임 뜯길 때는 도대체 얘를 왜 써? 그리고 막 이 선수가 다른 선수랑 교체로 이제 들어올 때는 상관없는데 이강인이 나가면서 예를 들어 마율루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진짜 스트레스 받거나 화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마율루의 경기력을 보면 에메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진짜 경기력 많이 올라왔죠. 수비수들도 봤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킴베페 원래 이제 부상이 심했던 선수고 큰 부상을 당하고 복귀하는 중이잖아요. 이 선수를 빼고 부상자가 없어요. 그리고 골키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진짜 엔리케가 현 시점에서 감독들 중에 그냥 최고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경기 도중에 보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하키미를 스타팅으로 안 넣었다가 전반전 끝나고 갑자기 하키미랑 누누 멘데스 넣는 것도 그렇고 리카 같은 경우에도 선발로 썼다가 그냥 과감하게 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 입장에서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지금 엔리케가 챔스 욕심도 나겠지만 여러분들 파리 생제르맹이 챔스로 우승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승 트로피를 PSG가 먹을 거라고 바라보는 건 되게 큰 희망이고 욕심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파리 생제르맹을 데리고 리그 무패를 했던 감독도 없던 걸로 아는데 사실 엔리케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으로 리그 무패를 해볼 수 있는 역대급 시즌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경기에서 마르키뇨스, 갑자기 하키미 막 심한 부상도 아닌데 이들을 명단 제외시키고 가는 경우도 있어. 혹은 이 선수들을 선발로 안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 누누 멘데스를 안 띠끼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승리를 가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수들의 퍼포먼스라든가 기량이 올라오면서 1군과 2군의 차이가 크게 안 나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챔스에서 초반에 활약을 잘 못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브레스트 상대로 이겨놨기 때문에 16강 진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진짜 현 시점 가장 잘하는 감독 중 한 명이 누구일까라고 바라보면 엔리케인 것 같아요. 그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잖아요. 그 미움을 받을 행동들을 했고 사실 그 행동들이 결과값으로 나왔을 때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지만 더 멋진 플레이를 해낸다라는 말을 하는데 엔리케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거 작년부터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 그런 거 같아요. 리그에서도 가끔가다 갑자기 막 3백 전술 써보질 않나 챔스에서도 원래 안 하던 압박을 가져나오질 않나 그 다음에 되게 전술적으로도 다양한 체인지를 주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를 들어 네베스를 오른쪽 백에 하키미 대신 띄껴도 네베스가 그 역할을 해. 에메리를 하키미 대신에 그 자리에 넣어놔도 하키미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지만 엇비슷하게 하게끔 만들어 놨어. 예를 들어 이강인을 공미에 썼을 때 이강인이 잘했지만 다음 경기에 오른쪽 윙 보내놔. 그리고 두회를 갑자기 공미에 써. 근데 이 선수들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든지 간에 거기서 그 역할을 해. 경기에 따라서 누누 멘데스를 왼쪽 윙으로 올리면서 리카를 왼쪽 백에 넣어. 그러면서 또 리카가 왼쪽 백에서 단단하게 해주면서 누누 멘데스가 왼쪽 윙에서 또 좋은 공격을 보여줘. 그러니까 백스리를 만들 때도 왼쪽 백을 안 나가게 만들면서 백스리를 만들 때도 있고 비티냐라든가 파비안이라든가 네베스를 그 자리에 끼면서 백스리를 만들어서 누누 멘데스를 높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덴벨레를 가짜 9번 공격수에 쓰는 경우도 있고 흐비체를 거기다 쓰는 경우도 있고 이강인을 가짜 9번 공격수에 쓰면서 또 재미를 봤던 경기들도 있고 이강인을 수병처럼 써가지고 그냥 공 잘 돌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각자 개개인의 선수들의 매력과 이런 걸 정말 잘 파악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전체적인 면에서
이 엔리케만큼 부상자 없이 잘 나가고 있는 팀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 일정들도 보면 홈에서 이제 브레스트랑 경기 진행하고 리옹이랑 경기를 뛰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쿠프 드 프랑스 뛰고 이제 리강 경기 쫙 하면서 이제 챔스 경기들이 있을 예정인데 몇 경기 안 남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 둘,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다가오는 새벽에 있을 브레스트 경기 하고 나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인데 사실 챔스랑 쿠프 드 프랑스 빼면 10경기 남았습니다. 그래서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다면 사실상 무패 우승이 가능한 시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쿠프 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강팀들이 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우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챔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16강을 나가게 되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기량 기준으로는 진짜 어느 팀을 만나도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진짜 이번 시즌 엔리케가 또다시 역대급 시즌을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리그왕에서 보여지는 여러분들 소파스코상 에버리지 50% 경기 이상을 떴던 선수들의 그 스탯이에요. 여러분들 평점 여기 보시면은 하키미 7.93, 덴벨레 7.90, 네베스 7.61, 이강인 7.55, 그 다음에 비티냐 7.47, 멘데스가 7.36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선수들의 평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고액 연봉자였던 아센시오 굉장히 잘 내보냈고, 그리고 베랄두가 여기 순위에 있는 것도 보면 어쨌든 간에 베랄드 기용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챔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7점대 이상 평점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트로피 대상 이거 했을 때도 보면은 이강인이 또 7.10 받으면서 순위권 안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 선수들도 굉장히 높은 평점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번 시즌 히트맵이거든요. 리그앙에서 보여진.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막 경기에서 자꾸 교체아웃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결국 스탯적으로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여러분들 22경기 리그 전 경기 출전하고 있고 그중에 14경기를 스타팅으로 나왔고, 미니스퍼 게임스 보면 이제 딱 59분 60분인데 이 정도 활약을 하면서 1289분을 뛰고 있고, 그중에 2주의 팀에 3번 뽑혔고, 그 다음에 어태킹 쪽으로 봤을 때는 XG값 2.89인데 6골 넣었고,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XG 값이 5.34인데 4개 했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처럼 키파스 퍼 게임이나 빅찬스 크레이트 이런 게 굉장히 높고, 이런 걸 이제 따져봤을 때 물론 아쉬워하는 게 여러분들이 뭔진 알지만 시즌이라는 게 한 시즌을 치르면서 진짜 많은 선수를 필요로 하고, 이 선수들이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잘 보내면서 모든 대회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데, 어떤 팀들은 그 모든 대회에서 다 가져갈 수 없어서 어떤 그 대회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파리 생제르맹은 이 모든 경기들에 경쟁이 가능한 상태로 올려놨다, 엔리케가.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강인의 활약이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뭔가 더 뛰었으면 좋겠는데 엔리케 왜 이렇게 교체를 많이 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선수가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고, 챔스라든가 리그에서도 어쨌든 전 경기를 현재 출전하면서 9경기 나오고 4경기 스타팅했고 46분 뛰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강인만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모든 선수에게 이게 적용이 되고 있고 모든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저는 현재 이번 시즌 엔리케가 보여주고 있는 활약, 그 다음에 이강인이 여기서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미치고 있는 플레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하킴이 더 살아나고 다른 선수들 더 살아날 수 있게끔 공 관리해주면서 넣어주고, 이런 면에서 저는 이번 시즌 일단 오늘 챔스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앞으로 남은 이 경기들에서 진짜 엔리케가 만약에 챔스를 우승 못하더라도 리그 무패 우승을 이렇게 가져간다라면 진짜 대단했던 시즌이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바라보고 싶고요. 엔리케의 그 프로젝트를 더 이어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재계약을 선수들도 다 해내면서 PSG가 현재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상황에 와 있는 거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서 좀 놀라워요. 보면서 좀 놀랐고, 미움받을 용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지도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두 회를 뜯기고 있다, 근데 이 두 회가 한 3경기 동안 죽 썼다 했을 때 엔리케만큼 과연 내가 기회를 줬을까? 엔리케만큼 내가 과연 이 선수들을 계속 기용할 수 있었을까? 내가 엔리케가 보여준 것처럼 무패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하킴이라든가 마르키뉴스를 과감하게 명제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봤을 때 그거 할 수 있는 감독 몇 명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엔리케 아니었으면 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엔리케에 대한 리스펙이 더 늘어나고 있고,
이번 시즌 PSG의 경기들이 재밌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진짜 PSG가 남은 경기들에서 어떤 활약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좀 많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